머리 9 달린 도둑. 옛날, 아주 먼 옛날입니다. 살기 좋고 평화로운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깊은 산속에 혼자 사는 머리 9 달린 도둑이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놈이 또 나타날 때가 되었는데 이번엔 무엇을 가져가려나? 지난번엔 우리 집 황소를 가져갔으니 이젠 우리 집은 빼앗길 것도 없어. 산속에서 조용히 살 것이지 왜 마을까지 내려와? 누구 하나 덤비지를 못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마을 사람들은 머리에 9 달린 도둑 때문에 시름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 검은돌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검은돌이는 마을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은돌이의 아내는 몸단장만 좋아하고 일을 싫어하는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일하러 가겠소. 머리에 9 달린 도둑이 나타날지 모르니 조심하오. 벌써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부지런히 일을 해야 우리도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지 않겠소? 알았어요. 다녀오세요. 검은돌이는 소를 끌고 들러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검은돌이의 아내를 논실댁이라고 불렀습니다. 논실댁은 검은돌이가 나가자 몸단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며 하루를 보낼까? 복덕이를 데리고 냇가로 빨래나 하러 갈까? 따뜻한 봄날이니 냇가의 경치가 좋을 거야. 몸단장을 끝낸 논실댁은 몸종 복덕이를 데리고 냇가로 갔습니다. 논실댁과 복덕이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머리에 9 달린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들 잘 만났다. 오늘은 너희들을 잡아가야겠구나. 에그머니나. 논실댁과 복덕이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거 보게. 논실댁과 복덕이가 머리에 9 달린 도둑에게 잡혀가는군. 아니, 저놈이 이제는 사람까지 잡아가네. 큰일 났어. 마을 사람들은 논실댁과 복덕이가 붙잡혀가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보게, 어서 검은돌이에게 알려야지. 아내가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검은돌이는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꼭 찾고 말 거야. 마을에서 잃어버린 황소들도 내가 꼭 찾을 거야. 검은돌이는 그 길로 머리에 9 달린 도둑을 찾아 집을 떠났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아내와 복덕이가 무사해야 할 텐데. 소문에 따르면 머리에 9 달린 도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벌써 날이 저물었네. 그때 마침 오두막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아, 다행이다. 날이 저물었으니 저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야겠군. 검은돌이는 오두막집으로 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그러나 집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웬일일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가? 대답을 기다리다 못해 검은돌이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는 웬 할머니가 배틀 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검은돌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너무 굶어 정신을 잃은 거야. 검은돌이는 집을 떠날 때 가지고 온 쌀로 급히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녁을 좀 드시고 정신을 차리세요. 검은돌이는
할머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검은 도리가 떠먹여주는 저녁밥을 들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젊은이 고맙소. 젊은이 덕분에 살았구려. 할머니 큰일 나실 뻔했어요. 그런데 젊은이는 무슨 일로 이 깊은 산골에 다 왔소? 검은 도리는 할머니에게 머리 9 달린 도둑을 찾아가는 사연을 말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 그렇다면 젊은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구려. 우선 산삼을 구해 다려 먹이는 것이 좋겠소. 산삼요? 그렇다오. 꼭 산삼을 다려 먹어야 하오. 검은 도리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검은 도리는 산삼을 찾아 산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검은 도리가 산삼인 줄 알고 캐우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산삼이 아니라 더덕이요. 그럼 이건 산삼이 틀림없죠? 아니야, 그건 도라지라오. 할머니, 그럼 산삼은 어디 있어요? 그건 나도 모른다오. 젊은이가 찾아야지. 그런 어느 날 검은 도리는 진짜 산삼을 찾았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검은 도리가 캐온 산삼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요. 3뿌리씩이나 캐왔군요. 이제 이걸 다려 먹으면 아무것도 겁나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손수 산삼 1뿌리를 다려 검은 도리에게 먹였습니다. 자, 이제 나를 따라와요. 할머니는 검은 도리를 데리고 바위가 많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바위를 한번 들어봐요. 검은 도리는 바위 앞에 섰습니다. 힘을 내요. 약! 검은 도리는 겨우 바위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검은 도리에게 산삼 1뿌리를 또 다려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은 도리를 바위가 많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오늘은 더 큰 바위를 들어보시오. 야! 검은 도리는 바위를 번쩍 들었습니다. 잘했소. 내일만 오면 되겠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3뿌리째 산삼을 검은 도리에게 다려 먹이고 또 바위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일 큰 바위를 들어보시오. 검은 도리는 집채만한 바위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됐어요. 이만하면 머리 9 달린 도둑도 젊은이의 힘을 당하지 못할 거요. 할머니는 검은 도리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머리 9 달린 도둑에게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머리 9 달린 도둑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어? 잘 모릅니다. 할머니,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놈은 저 산 너머 뾰족 바위 밑에 있는 굴 속에서 살고 있다오.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산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다음 날 검은 도리는 머리 9 달린 도둑을 찾아 떠났습니다. 검은 도리는 산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앞산 봉우리에 뾰족 바위가 보였습니다. 저기 뾰족 바위가 보이는구나. 아내와 복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검은 도리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뾰족 바위에 닿았습니다. 이 바위 밑 굴 속에 머리 9 달린 도둑이 산다고 했지? 검은 도리는 우선 뾰족 바위를 들어 옆으로 옮겼습니다. 과연 굴이 있군. 할머니의 말씀대로야.
검은돌이는 무릎을 꿇고 굴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복덕이다. 엎드려 굴 속을 살피던 검은돌이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굴 아래에는 넓은 마당이 있고 그 마당 우물가에 복덕이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아직 무사하구나. 검은돌이는 돌멩이를 주워 우물가에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복덕이가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 서방님! 쉿! 조용히 해. 검은돌이는 우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서방님,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요? 아씨와 너를 구하러 왔어. 복덕이는 검은돌이가 반가웠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방님, 논실하시는 집안에 계세요. 제가 모시고 올게요. 저 집이 머리 9 달린 도둑의 집인가? 마치 대궐 같군. 도둑이 올 때가 되었으니 조심하세요. 복덕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논실댁과 복덕이가 함께 나왔습니다. 여보, 나요. 잘 있었어? 검은돌이는 아내를 보자 반가워서 뛰어갔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오셨어요? 논실댁도 남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논실댁은 어딘지 옛날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씨, 도둑이 들어오기 전에 굴을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복덕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도망가면 머리 9 달린 도둑이 쫓아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검은돌이가 물었습니다. 집안에 숨었다가 머리 9 달린 도둑을 처치하고 도망가는 게 좋겠어요. 그게 좋겠군. 자, 들어가세요.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으로 들어가더니 논실댁은 검은돌이를 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서방님, 이 광에 숨어 계세요. 여기라면 안전할 거예요. 그럼 도둑놈이 오면 알려주어. 내가 해치울 테니. 검은돌이는 광으로 들어갔습니다. 논실댁은 검은돌이가 광으로 들어가자 곧 광문을 자물쇠로 채웠습니다. 꼼짝없이 갇혔군. 웃음소리에 깜짝 놀란 검은돌이가 뚫어진 문틈으로 내다보니 논실댁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속았군. 검은돌이는 몹시 분했습니다. 얼마 뒤에 복덕이가 나타났습니다. 서방님, 조용히 하세요. 논씨 아씨가 알면 큰일 나요. 시장하실 것 같아 상을 차려왔으니 어서 드세요. 복도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 논실 아씨는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도 서방님을 보면 옛날처럼 될 줄 알았는데.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도둑놈을 없애고 말 테니. 도둑놈이 나타나거든 먼저 발등을 낫으로 내리치세요. 그때 언제 들어왔는지 머리에 9 달린 도둑이 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 머리 9 달린 도둑이다. 검은돌이는 외침 소리와 함께 번개처럼 낫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얏! 검은돌이의 낫이 허공을 가리면서 머리 9 달린 도둑의 발등에 꽂혔습니다. 으악! 도둑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습니다. 검은돌이는 때를 놓치지 않고 머리 9 달린 도둑의 목을 향해 낫을 휘둘렀습니다. 이 도둑놈, 덤벼라! 나 죽네. 도둑은 목이 하나 달아났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놈, 내 손에 혼 좀 놔봐라. 검은돌이는 낫을 놓고 도둑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살려줘. 도둑이 애원했으나 검은돌이는 벽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으아! 벽에 부딪힌 도둑은 비명과 함께 땅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논실댁이 검은돌이 앞에 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못된 것, 용서할 수 없다. 너도 벌을 받아야 한다. 검은돌이가 논실댁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서방님, 논실 아씨를 용서해 주세요. 복덕이가 막아서며 애원했습니다. 복덕이를 보아 목숨만은 살려준다. 여기서 혼자 살거라. 검은돌이는 논실댁을 떼놓고 복덕이와 함께 산속의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머리 9 달린 도둑을 해치웠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요. 젊은이가 좋은 일을 하려니까 하늘이 도와준 것이라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을 마치자 할머니는 하늘나라의 선녀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검은돌이,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해요. 나는 그대를 돕기 위해 세상에 잠시 내려왔던 선녀였어요. 그러더니 선녀는 구름 위로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랬었군. 이제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야지. 검은돌이와 복덕이는 마을 사람들이 잃어버린 소들을 찾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검은돌이와 복덕이가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반가워했습니다. 며칠 뒤 검은돌이와 복덕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검은돌이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야. 아무렴. 그렇고 말고 검은돌이가 머리 9 달린 도둑을 해치우지 않았으면 우리 마을은 아직도 근심에 쌓여 있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검은돌이를 칭찬했습니다. 검은돌이는 여전히 옛날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복덕이는 집안일을 하면서 틈이 나는 대로 배를 열심히 짰습니다. 복덕이는 마음씨도 곱고 부지런하기도 해요. 마을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검은돌이와 복덕이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선비와 까치.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괴나리 보찜과 활을 메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길을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군. 빨리 이 고개를 넘어야 할 텐데. 해는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고 주위는 어둑어둑했습니다. 이 고개를 넘으면 주막이 있을까? 잘못하다가는 산에서 밤을 새우겠어. 고개 너머에 주막이 없으면 어쩌지? 선비는 벌써 며칠 동안 낮에는 부지런히 걷고 밤이면 주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넘자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마을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찾아보면 주막도 있을 거야. 선비는 부지런히 마을을 향해 언덕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마침 주막이 있었습니다. 옳지.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야겠군. 선비는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장, 하룻밤 묵어갑시다. 어서 오시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오려? 그렇습니다. 주인은 선비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 피곤해. 선비는 잠자리에 들자마자 곧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자, 어서 일어나자. 한양까지는 아직 수백 리나 더 가야 하니까. 서둘러 아침을 먹고 선비는 주인에게
밥값과 방값을 냈습니다. 자, 주인장, 또 만납시다. 네, 안녕히 가세요. 부디 장원급제 하세요. 고맙소. 주막을 나선 선비는 다시 부지런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위에서는 까치들이 울어댔습니다. 아침부터 까치가 소란스럽게 우는 것을 보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선비는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또 산길이군. 이럴 때 길동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비가 이런 생각을 하고 걷고 있을 때 또 까치의 다급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왜 이렇게 까치들이 소란스럽게 울까? 선비는 무심코 까치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니, 구렁이가 까치를?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 까치집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혀를 날름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구렁이가 까치 새끼들을 한 입에 삼켜버리겠는걸? 어미까치는 까치집 주위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군. 까치 새끼들을 구해주어야지. 어미까치가 불쌍해 못 보겠어. 선비는 어깨에 활을 내려 구렁이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에잇! 선비가 활시위를 당겼다 놓자 화살은 싱 하는 소리와 함께 구렁이의 머리에 가서 정확히 꽂혔습니다. 아니, 저놈의 구렁이가 화살을 맞고도 끄떡도 않네. 선비는 다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내가 두 번째 화살을 맞고도 견디나 보자. 이번에도 화살은 바람을 가르면서 날아가 구렁이의 콧등에 꽂혔습니다. 하하하! 나의 활솜씨는 여전하군. 선비는 자기의 활솜씨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머리를 한번 흔들었을 뿐 이번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놈의 구렁이가 정말 나와 맞서 싸워보겠다는 건가? 선비는 세 번째 화살을 쏘았습니다. 구렁이는 그제야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땅으로 떨어진 구렁이는 몇 번 몸을 꿈틀거리더니 축 늘어졌습니다. 이제야 죽었군. 하마터면 가여운 까치 새끼들이 몽땅 구렁이의 밥이 될 뻔했네. 선비는 활을 활통에 넣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까치가 깍! 깍! 하고 울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인가 보지? 알았다, 까치야. 선비는 항상 약한 자를 돕는단다. 선비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 산을 넘어야지. 선비의 모습이 숲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까치는 고맙다는 듯이 깍깍거렸습니다. 선비는 산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산길이 끝날까? 산길이 끝나야 마을이 나올 텐데.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데 길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만 이어졌습니다. 큰일 났군. 이러다간 오늘 밤은 산속에서 헤매게 생겼어. 주인은 벌써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집이 있을 리도 없고 어쩌면 좋은가. 선비는 칠흑같이 깜깜해진 산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불빛이다. 선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 멀리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오늘은 저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자. 선비는 너무나 반가워 불빛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이기에 이런 산속에 왜 따로 떨어져 있을까? 선비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선비는 불빛이 흘러나오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 절이었구나. 선비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절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절인가? 불빛이 있는 걸 보면 빈절은 아닌 것 같은데. 선비는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절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이상한데? 아무튼 들어가 보자. 선비는 열려진 문을 지나 대웅전이 있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저 방에서 불빛이 흘러나왔구나. 그런데 절의 스님들은 다 어디로 가고 웬 여자 그림자만 보이는 걸까? 선비는 불이 켜져 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세요? 방에 누구 계신가요? 선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어갈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그러니 헛간에서라도. 그제야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여자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방은 많이 있어요. 이리로 오세요. 여자는 선비를 깨끗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선비가 방 안에 들어서니 방에는 벌써 이부자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 피곤해. 어서 누워 한숨 푹 자자. 선비는 서둘러 옷을 벗고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포근한 이불 속에서 자보기는 집을 떠난 후로는 처음이네. 선비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초롱초롱해지며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까치는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 새끼들을 몽땅 잃었을 거야. 만일 그랬다면 얼마나 슬펐을까. 선비는 구렁이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선비의 생각은 다시 과거 시험으로 옮아갔습니다. 과거 시험에 꼭 합격을 해야 할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선비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선비는 잠결에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답답해. 아니,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선비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 구렁이 아냐? 선비의 눈앞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살려달라고? 너는 내 남편을 죽인 원수야. 원수를 갖기 위해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놀랍게도 구렁이의 목소리는 선비에게 방을 안내해준 그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다 당신은? 이제야 알겠느냐? 내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 보시오. 당신의 남편을 죽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우선 나를 좀 풀어주시오. 구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선비의 몸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디 그 이유가 뭔지 말해보아라. 선비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위험에 닥친 새끼들을 보고 울부짖는 어미까치가 너무 불쌍해서 그만 활로 당신 남편을 쏘고 말았소. 구렁이는 선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활을 잘 쏜다면 날이 새기 전에 활로 이 절의 종을 3번 울려라. 활을 쏘아 종을 치라고? 그래. 그러면 죽은 남편과 나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종을 울리지 못하면 너는 죽는 거야. 알았느냐?
이 말을 남기고 구렁이는 스르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선비는 밖으로 나가 종루로 갔습니다. 종루는 절 뒷곁 절벽 위에 있었습니다. 크고 무거운 종이 높다랗게 매달려 있는 것이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무거운 종을 활을 쏘아 올리게 한단 말인가? 더욱이 이 깜깜한 밤에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선비는 종루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되돌아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 선비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도 못 보고 죽어야 하다니. 선비는 죽음을 각오하고 방 가운데 반드시 앉았습니다. 점점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구렁이가 제 남편의 원수를 갚으러 오겠지. 선비는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과거 시험도 치러보지 못하고 깊은 산속에서 죽게 되다니. 그때 밖에서 스르르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곧 날이 밝을 텐데 왜 종을 울리지 않는 거냐? 죽겠다는 것이냐? 구렁이는 선비 앞에서 혀를 날름댔습니다. 종을 울리지 못하면 내 목숨도 끝이야. 선비는 까치가 생각났습니다. 가여운 까치를 구한 것이 무슨 죄인가? 선비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음대로 해라. 나는 불쌍한 새끼 까치들을 구해 주었을 뿐이다. 구렁이가 선비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내가 죽인 내 남편과 나를 위해 종을 울려 달랬더니 왜 못 울리는 거냐? 선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구렁이가 독리를 보이며 선비를 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땡!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땡! 아니, 이 소리는? 입을 쩍 벌리고 선비의 목을 물려고 하던 구렁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종소리야! 그때 세 번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땡! 아, 세 번째 종소리다. 이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구렁이는 선비 앞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선비는 말없이 손을 모아 합장을 했습니다. 구렁이는 사라졌지만 선비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가 종을 울렸을까? 누가 위험한 순간에 종을 울려 나의 목숨을 구해 주었을까? 선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날이 새면 종루에 올라가 보자. 선비는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멀리 산 위에서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하는구나. 선비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절은 텅 비어있어 한적했습니다. 이제 보니 빈절이구나. 선비는 종루가 있던 절의 뒷곁으로 갔습니다. 이상해. 절은 텅 비어있는데 누가 종을 친 것일까? 종루는 어젯밤에 보았을 때보다 더 높아 보였습니다. 종루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 텐데. 겨우 길을 찾아 종루로 올라간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웬 까치들이? 커다란 종 밑에는 까치들이 수없이 죽어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그렇다면 까치들이 종을? 선비는 주의 깊게 까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까치들의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았어. 까치들이 무거운 종을 치기 위해 머리로 종을 들이받은 거야. 그렇습니다. 까치들은 선비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불쌍한 까치들. 선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동안 선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형과 마음씨 착한 동생이 살았습니다. 착한 동생은 마을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었지만 욕심쟁이 형은 늘 욕을 먹었습니다. 동생은 착하고 부지런한데 형은 왜 저 모양인지 몰라? 정말 이상한 일이야. 친형제가 저렇게 다르니 말이야. 욕심쟁이에다 구두쇠에다 심술꾸러기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맞아. 동생 반만 닮았어도 저러지는 않을 텐데 말이야. 글쎄 누가 아니래요. 마을 사람들은 형을 보면 아는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함께 모시고 사는 부모님께도 효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이 가여웠습니다. 할 수 없이 동생은 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부터 제가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뭐? 내가 부모님을 모신다고? 아니 그게 정말이냐?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너 혹시 부모님을 모신다는 핑계로 재산을 나눠달라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형님. 그러니 안심하세요. 좋다. 사나이끼리의 약속이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네, 형님. 그날부터 동생은 아버지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편히 모시려면 전보다 더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돼. 어서 나무를 하러 가자. 동생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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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속에서는 하루 종일 동생의 나무 찍는 도끼 소리가 울렸습니다. 휴, 힘들어라. 좀 쉬어야겠다. 동생은 한 짐 가득 나무를 해놓고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나무에서 무엇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뭘까? 떨어지는 게. 동생이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고 있는데 머리 위로 무언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아이쿠, 이게 뭐야? 동생이 주워보니 그것은 개암이었습니다. 아, 개암이었구나. 어디 맛 좀 볼까? 동생은 개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퍼뜩 집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먹으면 안 돼.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지. 동생은 개암을 먹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고 집으로 가야지.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동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개암이 또 하나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 또 떨어졌네. 이건 어머님 갖다 드려야겠군. 개암이 아주 잘 익었나 봐. 동생은 얼른 개암을 주어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개암을 보시면 좋아하시겠네. 그러자 이번엔 2개의 개암이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아이쿠, 이번엔 2개씩이나 떨어지네. 하나는 우리 형님들이고 하나는 내가 먹으면 되겠군. 동생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이제 어서 가자. 동생은 지게를 지고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느새 날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해가 기울었을까? 식구들이 걱정하겠네. 동생은 부지런히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을로 가는 큰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서두르다가 길을 잃었나 봐. 아이고, 이를 어쩌지? 해는 이제 완전히 서산으로 넘어갔습니다. 큰일 났군. 이 깜깜한 산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지? 그런데 비까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나중에 찾고 우선 빨리 비를 피해야겠어. 동생은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옳지. 저 집에서 우선 비를 피하자. 가까이 가보니 그 집은 빈집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이 산중에서 밤새도록 비를 맞을 뻔했군. 아유, 다행이다. 동생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 수 없어. 오늘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길을 찾아야지. 피곤했던 동생은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산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지? 동생은 몸을 숨기고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도깨비들이다. 큰일 났네. 어쩌면 좋지? 도깨비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도깨비들이 제가끔 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빈집을 향해 오는 중이었습니다. 이러다간 도깨비들에게 잡히겠어. 빨리 숨어야지. 옳지. 저 대들보 위에 숨자. 동생이 대들보 위로 올라갔을 때 도깨비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끼리 한바탕 신나게 놀아보세. 좋지. 덩덕쿵 덩덕쿵 얼쑤 좋다. 도깨비들은 흥겹게 놀았습니다. 한참 신나게 놀던 도깨비들은 빙 둘러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난 나쁜 사람을 골려주는 게 취미거든. 어젯밤에도 날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식구들을 못 살게 구는 술주정꾼을 골려주었지. 재미있었겠네. 어떻게 골려주었는데? 밤새도록 산속으로 끌고 다녔지. 도깨비들은 한참 동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방망이를 들고 요술을 부렸습니다. 자, 그럼 방망이를 두드리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자 방망이에서 금은 보화가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생은 대들보 위에서 숨을 죽이고 도깨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 방망이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다니. 도깨비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동생은 배가 고파졌습니다. 옳지, 개암이라도 먹어야지. 동생은 개암을 꺼내 깨물었습니다. 딱 하고 깨암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깨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글쎄, 무슨 소릴까? 도깨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혹시 뭐야? 빨리 말해봐. 혹시 기둥이 기우는 소리가 아닐까? 기둥이 기우는 소리라고? 그럼 집이 무너지는 소리잖아. 맞아, 집이 무너지는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깨비들은 앞을 다투어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동생은 대들보 위에서 이 모양을 보고 혼자 웃었습니다. 도깨비들도 참 순진하군. 그러나 언제 또 도깨비들이 나타날지 몰라 동생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대들보에서 내려왔습니다. 집안에는 여기저기 도깨비들이 버리고 간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야.
이 많은 금은 보화를 그냥 두고 가버렸으니 어떤 도깨비는 방망이도 놔두고 갔습니다. 방망이까지 놓고 갔네. 그럼 어디 나도 한번 시험해 볼까?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자 어젯밤처럼 도깨비 방망이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제 부모님을 편안히 모실 수 있겠구나. 동생은 나무 대신 금은 보화를 가득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간밤엔 어디서 자고 이 많은 보물들은 또 웬 거냐?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보물은 훔쳐온 것이 아니에요. 동생은 아버지께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모두 도깨비 방망이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냐? 네, 여기 도깨비 방망이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는 믿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한편 도깨비 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밤에 도깨비 하나가 방망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장 도깨비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아무리 급하다고 방망이를 잃어버리고 오면 어떻게 해? 금방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랬어요. 방망이를 잃어버린 도깨비는 기가 죽어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놈아, 도깨비가 도깨비 방망이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넌 우리 도깨비들을 망신시켰어. 대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이놈아, 도깨비 방망이는 도깨비들한테는 생명과 같은 거야. 도깨비 방망이가 없으면 도깨비 노릇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대장님, 저는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당장 가서 도깨비 방망이를 찾아와야지. 알겠습니다, 대장님. 도깨비 방망이를 꼭 찾아오겠어요. 도깨비 방망이를 잃어버린 도깨비는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다른 도깨비들이 말했습니다. 꼭 찾아오길 비네. 어서 다녀와. 조심해서. 방망이를 잃어버린 도깨비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도깨비는 벼락부자가 된 동생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맞아. 내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간 놈이야. 도깨비는 몰래 동생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우선 빗자루로 변해 천마밑에 숨어있자. 그러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도깨비는 빗자루가 되어 밤이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밤이 아니면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도깨비 방망이로 부자가 됐다고? 어디 두고 보자. 해가 지고 저녁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움직여 볼까? 도깨비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빗자루에서 다시 도깨비로 몸을 바꾸었습니다. 자, 저쪽이 그놈의 방이렸다. 도깨비가 막 걸음을 옮기려 할 때 방문이 열리고 동생이 나타났습니다. 동생은 큰방 앞으로 가 부모님께 저녁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오냐, 너도 잘 자거라. 인사를 마치고 동생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섞어라. 내가 내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갔지? 아, 너는 도깨비? 도깨비는 동생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어서 내 도깨비 방망이를 내놓아라. 동생은 무서움을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 그냥 돌아가거라.
뭐라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래, 도깨비 방망이로 금은 보화를 많이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으냐? 도깨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다. 그럼 씨름을 해서 내가 이기면 방망이를 주고 가겠다. 그러더니 도깨비는 동생에게 달려들어 동생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어? 동생은 도깨비가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하마터면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비겁하게 시작도 하기 전에 달려드는 법이 어딨어? 하하, 그러니까 내 도깨비 방망이를 순순히 내놓으란 말이야. 그때 동생은 도깨비와 싸워 이긴 나무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옳지. 도깨비는 왼발이 약하다고 그 나무꾼이 말했어. 동생은 도깨비의 왼발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비틀거리더니 마침내 땅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자, 내가 이겼다. 약속을 지키겠느냐? 도깨비는 분하다는 듯이 씩씩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어. 이 도깨비 방망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써야 해.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잡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금, 은, 쌀, 비단이 산더미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다음 날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에서 나온 금, 은, 쌀, 비단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부자가 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심술이 났습니다. 형은 동생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우야, 너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니? 동생은 형에게 도깨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형은 산으로 갔습니다. 개암을 따가지고 형은 도깨비가 나오는 빈집으로 들어가 대들보 위에 숨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신나게 한번 놀아보세. 덩덕쿵, 덩덕쿵, 얼쑤. 도깨비들은 흥에 겨워 콧노래까지 부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개암을 깨물자. 개암 깨지는 소리가 딱 하고 났습니다. 아, 그때 그 소리다. 맞아, 그놈이 왔어. 어디 숨었는지 찾아라. 잡아서 혼을 내주자. 도깨비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침내 형은 도깨비들에게 잡혔습니다. 이놈, 우리가 또 속을 줄 알았느냐? 도깨비들은 달려들어 형을 마구 때렸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형을 두들겨 패다가 날이 밝자 숲속으로 갔습니다. 형은 도깨비 방망이를 얻기는커녕 매만 느씬하게 얻어맞고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